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2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가 뒷담화 지금 너무 국민의힘 캠프 대선 캠프 꾸리는 문제를 놓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한 번 모시고 특히 지금도 국회를 출입하고 정치부를 출입하고 지금 30년 동안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는 국제신문 김경국 선임기자 모시고 오늘은 정가 뒷담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가끔가다 국회에도 가고 하지만은 우리 이 김경국 기자는 지금 선임 기자입니다. 국제신문 서울정치부에서 30년 근무를 했고 서울 본부장도 거쳤고 여전히 현장에서 뛰는 그 기자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을 확 바꾸고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막 갈표를 못 잡고 있는데 상당히 또 차별화되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핵심은 이거죠. 김종인이 이 정권을 다오 석유의 목리부릭입니다. 어깃장. 그리고 김한길, 김병준, 윤석열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안 받겠다. 나 혼자 하겠다. 나 중심으로 작은 선대를 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사감이 좀 먼저 작용을 했죠. 예, 그럼 김병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들어 한 말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나 또 친서관계 이런 데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정면으로 지금 사실상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알아야지 사람이면 아무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험악한 말인데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의장을 놓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김한길, 우선 김종인, 김병준 악연부터 한번 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상당히 혹평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불편한 사이인데요.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했었죠. 아, 그렇죠. 예, 세종시에 출마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이었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세종시에 지원유세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지원유세 갔어서는 김병준 전 위원장을 극찬했습니다. 4년 전 내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할 때 예찬 전 대표를 말렸죠. 공천 배제시키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내가 사실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공천하려고 했다. 세종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병준 위원장이 출마를 고사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죠. 또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를 설계하고 오늘의 세종시가 있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상당히 극찬을 했네요. 업적까지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총선에 이때 총선에 졌죠. 총선 직후 징계 아니라 대패했죠. 총선 직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무산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투수나 어떤 영웅을 기다릴 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자강을 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저 참패하고 나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도 김종인이 몽디를 부렸죠. 정권을 다오, 1년 임기다오. 그렇게 그 과정에서. 그 무산되면서 그때 김병준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 거죠. 그리고 지난 4.7 재보선 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당권 다툼이 시작됐죠. 그때 당시에 당권 경쟁이 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싸리판이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 했죠.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었다는 표현도 많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그때 김병준 전 위원장은 또 어린애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번 전당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김병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뇌물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을 리는 없다. 뇌물 받은 전과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2억 1천만 원.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본인은 상류적이고. 예전에는 나를 만나다고 저 사람은 예전에 내를 만나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다. 아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같은 감정의 고를 볼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과도 보니까 인연이 있던데, 악연이 있던데, 그 전에 이 김한길이 안철수와 같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뭐 김종인의 뭐 야권 통합. 예, 민주당 그때 아마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죠. 그렇죠. 2016년에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또 야권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김한길 전 대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진정성과 절박성 이런 것을 담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략적이다 이거죠. 통합 요구를 일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져 있었는데 그 뒤로 김한길, 안철수는 사실 뭐 정치 행보를 쭉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창당하고 그렇죠. 또 탈당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도 같이 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김한길 전 대표가 들어오면은 선대위에 합류하면 예, 안철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싫어하는 안철수와 단일화 후보와 단일화 뭐 조전하려고 아마 뭐 그런 메신저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준석도 있죠. 이준석도 안철수와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 김종인 라인에서 안철수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준석 대표는 통합 며칠 전 TBS 라디오인가요? 통합에 대해 가지고 뭐 통합 무쇠라고 통합 앵무새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통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을 짓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이 여야 진보 보수 넘나들면서 5번이나 전국구 비례대표 다 했죠. 본인은 지역구에 한 번 나가서 1988년에 이해찬한테 간악에서 지고 나서는 아예 거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 진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하고 막 할 정도 되면은 본인이 어떤 이득이 있으면은 아무리 사감이 과거에 있었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본인의 자리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사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기 또 하나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농공행상.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농공행상이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지금 당장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다음에 조각, 내각도 구성하고 수천 개입니다, 자리. 간변 단체까지 수천 개의 자리를 해야 되고 또 바로 지방선거 공천까지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과거 역대 대통령과 이 다른 점, 윤석열의 다른 점, 과거 역대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역대 직선제 모든 대통령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벌써부터 이제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빚을 지고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거죠. 빚을 지고 대통령이 정권이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뭐 예를 들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올개수에 이런 게 있었고 유명하죠. 박철원 전 장관 올개수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민주산악회, 뭐 상도동 뭐 이런 PK. 그렇죠. 멍 닫고 계신 PK.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동교동, 뭐 호남 다 챙겨야 연청도 있었지. 그때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 챙겨야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도 그나마 비주류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챙겨줄 사람은 적었지만 그래도 부산 세력도 있었고 또 호남의 힘을 그때 호남 민주당 주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으니까 호남을 챙겨야 됐었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뭐 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포라인 뭐 서울시청팀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옛날 박정희 시대 도와줬던 원로 아버지 대통령 시대에 도와줬던 원로들도 있었고 뭐 TK들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죠. 노무현 인맥 뭐 부산 호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됐을 경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 그렇게 정치적 빛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빛이 있다면 아마 이제 뭐 경선 과정에
도와줬던 뭐 사람들 예, 예. 깊지는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캠프에 있던 예. 뭐 실무진도 이번에 저 캠프를 해산하면서 저 윤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저 실무진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반부에 가는데 최근에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정부가 들어서면은 수천 개의 자리가 있는데 임기제 3년, 2년 임기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챙겨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챙겨줘야 될 자리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요즘도 또 들어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워낙 그러니 자리가 수천 개가 있지만 챙겨줘야 될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크게 보면은 먼저 장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에 들어가서 수천 개의 자리를 물론 임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임기 끝나든지 그 전에 또 바꾸고 또 특히 장관, 차관 이 뭐 여러 가지 그 정권 주변의 자리들을 채워야 되는데 없죠. 윤석열 주변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뭐 검사들 출신들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할 수도 없는 거고 있더라도 극히 일부, 그렇게 못하죠.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면 이 자원을 충당해야 되느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머드급 캠프를 구성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이것이 이 새 정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산실, 윤석열 정부를 꾸리는 인적 산실을 인재풀 말하자면 인재풀을 여기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에요. 그런데 김동연은 작은 캠프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캠프, 본인이 정권을 지는. 김정인 위원장이 그랬죠. 전 위원장이 그 캠프가 선대위가 비대해져가지고 네. 자본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리 사냥꾼. 예, 셀림한 실무형 선대위 네. 이런 걸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아마 캠프가 비대해질수록 이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사람들 들어갈 자리도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자리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리 사냥꾼 하이에나, 이준석은 하이에나, 또 파리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자리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리떼로 내몰고 왕파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김종인의 노림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선 이후에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그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인가요? 네, 그걸 지내고 난 이후에 그때 한석인가 승리했었죠. 한석이 123석, 122. 그랬죠. 네. 한석인가 승리하고 났는데 그때는 사실 그때도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겼다 해서 뭐 민주당에서 좀 네. 많이 띄웠죠. 네. 그때 당시에 내 기억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대선까지도 언론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네. 향후 일정 관련해서 대선에 생각이 있느냐 물으니까 생각이 없단 말은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나는 뭐 새벽까지 일어나가 국제 정세부터 뭐 경제 네. 모든 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해도 그 정도 대선에까지 욕심할 정도로 욕심을 가질 정도로 의욕적이거든요. 네. 뭐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뭐 연세를 볼 때 그 정도는 네.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선 이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활동하겠다 그런 그렇죠. 의지 표현이 아닌가 의지입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에 뭐 밖에서 꿈틀거리는 젊은 후보 이야기 막 할 때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김종인이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좀 만만한 사람을 들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나중에 그 내각제 개헌을 해서 초대 총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자리 사냥꾼다고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죠.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워낙 강력하니 그런 생각은 못하고 대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실권을 잡고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이 윤석열은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람들이 가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장악을 하려 한다. 자, 그런 목적에서 저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김한길 끌끌었죠. 김병주. 예, 이 사람들을 비틀한다고 보는데 머리가 너무 크죠. 예, 머리가 너무 큽니다. 본인이 다루기에는. 네. 자, 서로 정치 구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비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을 짚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이거 하나, 본질 두 가지만 더 짚어보죠. 하나는, 다음 본질은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윤석열은 김종인을 쳐버리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분석들이 나옵니다. 김종인의
그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뭐 코치도 받고 훈수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서 조직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또 그냥 모른 척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윤석열이 여러분, 김종인이 정치 이력에 대해서 뭐 생각해봅시다.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촛불로 근데 멀쩡한 대통령 도덕성 사실 이제 윤석열 따져가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그 해서 이제 대통령의 당선. 님은 그렇죠. 예, 도움이 그 이게 이제 도움이 돼야 된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데 이런 실제 걸로 득표에 도움이 재혼나 됩니다. 대통령 네, 문제입니다. 이런 끄집어내라.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지금. 떠나서 이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됐을 때 대권 주보로 무산됐을 경우에 사람들- 득실 이 부분 때문에 예, 예. 이게 사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측근 인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큰 플러스를 가져오느냐보다도 그거는 일단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돼서 쭉 통합으로 나간다면 뭐 그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라는 또그 되니까 예, 이준석도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을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부분적으로 있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나가면서 지난번에 탈당 여러분. 비대위원장 끝나고 나가면서도 앞에 뭐랬죠? 아사리판 얘기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무산돼서 나갈 경우에 성 하나 증빙 아마 그럴 가능성이 네. 높을 거예요. 예. 두 뭐 후보자 의견의 대통령 있다고 불응해진다. 뭐 홍준표처럼 그런 얘기가 뽑아놓은 것처럼. 더블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무슨 신문인가?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 지들 밖으로 챙기기 바쁘 깊숙한 얘기 멍청한 김종인이 이 나라 5년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 후보 주변 일각에 뒤로 가고 있어. 전 비대위원장의 의기장이 계속 5년 되니까 좀 화도나고 5년 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같았습니다. 세금 수압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빚을 내가지고 1년에 이자만 맡았을 경우 20조 이자로만 20조가 리스크는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간 예. 파업은 더블 이준석 대표와도 20조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를 22조 가지고 허구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잠시 좀 늘어진 게 마이크가 더구나 작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 강남 나 여러분 프레스센터인데 지들 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주말이 되면은 1년에 이자만 조금 20 이상 쏟아 주고 있고 그래서 매년 선거 때마다 하나는 5만 원, 10만 원 왜 이렇게 주는 이 처리됐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것과 정권이 동안 선거 몇 자리 욕심 번 말아먹었습니까, 여러분? 최결은 왜 그런 내지 못하는 겁니까? 김종인이 완전히 고춧가루 뿌릴까봐 도덕 큰 거는 그거죠. 고춧가루 뿌릴까봐 을 하라고 지금 계속 국민들은 지금 언론에서도 저는 기자 했는데 취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받기는 국민의힘 한번 제가 좀 모아서 말씀드린 적이 지금 있죠.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선거 승리 신화, 제발 선거 정신들 차리시고 선거 승리 다시 공개를 하는데 제가 각 당 후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 다시 해서 후보 교체하십시오. 1패 이해찬에게 강하게 지지했고 그 뒤로는 도덕성 지역구는 안 나갔다. 아예 포기했죠. 예, 그리고 이 대선에 이명박 서는 1승 1패. 박근혜 전 대통령들 그 이야기 그 자체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와 있는 두 후보 검증해서 태호 정부 개최소 동아은행 비자금 체를 이루려면 여러분 말씀 들었고 자 제일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특검 빨리 하고 2004년에 후보들 교체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 운동위원장을 만났는데 당장 국민 여러분들 다시 개돼지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지금부터 나와서 민주당 경선 다시 해서 열린 우리 특검 교체할 수 있는 후보로 연합 나중에 탄핵 국민에서
다시 후보 좋은 후보분들 많습니다. 원래는 도덕성 검증 민주당은 후보들 많으니까 아직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본인은 전국 국회의원을 아직 하면서 4개월이라는 긴 시간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아직 4개월 참패했죠. 참패자 한 자리 순간 뭐 네. 한자리에서 의석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그다음에 올바로 된 경선 후보들 뽑아서 다시 2007년 대선 때 이것이 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진도 찾아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다시 그때 정동영 후보 좀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그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입니다. 정동영과 김종인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뻘쭘하게 끝에 서 있는 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정동영 이명박에게 참패했죠. 참패했죠. 예. 사상 유례없는 예. 참패를. 그리고 어떤 신문본이 또 2012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그때 가반수 했거든요. 박근혜. 그때는 박근혜가 그럼요. 승리했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럼요. 그 천막 당사치고 막 그때 아닙니까? 그때 박근혜 경기로 했는데 그때 김종인이 박근혜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을 했었죠. 예, 여러 예. 비대위원 중에 한 명.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김종인 때문에 선거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캠프, 이것은 제가 그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걸어서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는 김종인이 당무 거부하고 당무 보이콧 수철했었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이 뭐 만화책 보면 이준석이 소개를 했는데 그때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이 박근혜 그 문고리 사인방과 뭐 티격태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문고리 사인방이 나쁜 사람으로 돼 있지만은 어쨌든 보수 진영 안에서 이 좌클릭을 하는 바람에 분란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긴 선거라고 치겠습니다. 이긴 선거라고 치고 2016년 20대 총선 아시다시피 이 김무성 옥새 들고 나가서 공천 파동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때는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인한 자멸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이긴 선거를 칩니다. 이 두 가지가 이긴 선거를 쳐줍니다. 그 이후에 김종인이 비례대표 2번을 깨차고 셀프 당대표 추대론을 했다가 친문과 헤어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와 같이 국민 대통합 협치 구상 해서 개혁 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도 맡았다가 또 선거 한 달 전에는 무소속으로 자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황교안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사상 초유의 참패.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7 보궐선거를 이 일부 언론과 김종인 쪽에서는 본인들 때문에 이겼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그때 당시에 우리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정권 심판론만 생각해봐도 아마 그렇죠. 답이 나오죠. 예, 정권 예. 심판론이 엄청 높았었죠. 엄청 높았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있을 때고, 그리고 그때 또 안철수 도시원의 단일화인데 그때 당시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해박났죠. 안철수 지금 후보지만 그때 안철수 대표를 사실상 얼마나 망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망신을 주면서까지도 단일화는 그냥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라 이런 식이었죠. 뭐 속감 넉넉히 쳐줄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단일화가 됐었죠. 그 안철수 단일화 파워도 상당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총선 1승 2패, 대선 1승 2패 이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거 승리 공식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장에서 있는 삼성년 정치부 기자 그러니까, 김경국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제로 삼김이죠, 삼김. 상김이네. 예, 김종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삼김인데 이 파워를 빨리 넘어야 됩니다. 빨리 넘지 못하고 만약에 다음 주를 계속 지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면서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권이요? 내심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 너무 피로감이 지금 그러니까요. 김종인 피로감이 막 쌓여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만약에 그 이재명이 오늘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대위를 다시 꾸린다. 이재명 후보 어쨌든 발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1번 공약 선진국 G7에 들어가는 또 어쨌든 전 세계의 선진국 국가 국민들인데 포기를 해서 이런 정치 쓰레기들 우리가 통치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선대위 구성에 발목이 잡혀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하면 아마 큰코 다칠 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당사자인 사범인데다가 후보가 나서서 하루속히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력을 하는 사람이고 내보겠습니다. 한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전문기자, 부인 한국 기자와 깊숙하게 들여다본 윤석열은 전에 이대로 얼룩지고 있고 왜 김종인 선거 승리 신화는 시에 고소 사주의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